그 마지막 전갈은 누구를 향한 것이었을까? 그 전갈이 도착한 날 밤, 한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조선 중기, 한 고을에 이름 높은 양반 가문이 있었습니다. 3대 때 내려온 토지와 재산, 고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안의 장남이 어느 날 밤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서 이 가문의 모든 것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진 날 밤 그는 심부름꾼을 불렀습니다. 밀서 한 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반드시 전하라. 심부름꾼이 밀서를 들고 떠난 지 2시간 후 장남은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이 그 방을 열었을 때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짐은 그대로였습니다. 갓도, 도포도, 심지어 신발도 그대로였습니다. 그가 즐겨 쓰던 붓과 벼루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즉시 관아에 알렸습니다. 현감은 포졸들을 풀어 고을 곳곳을 수색했지만 장남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색이 시작된 지 반나절도 안 되어 한 가지 이상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장남이 사라진 날 밤, 그를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을 입구 주막이 높아였습니다. 밤이 급한 시각, 갓을 눌러 쓴 남자가 주막 앞을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빠른 걸음이었고 뒤를 자꾸 돌아봤다고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현감은 즉시 밀서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심부름꾼을 불러 물었습니다. 그 밀서를 누구에게 전했느냐? 심부름꾼은 고개를 조아리며 답했습니다. 가문의 둘째 날있게 전했습니다. 둘째, 장남의 친동생이었습니다. 현감은 즉시 둘째를 불렀습니다. 둘째는 침착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형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놀람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현감이 물었습니다. 형이 보낸 밀서를 받았느냐? 둘째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받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심부름꾼은 분명히 둘째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둘째가 직접 문을 열고 받았다고. 현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다시 묻겠다. 밀서를 받았느냐? 둘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결국 둘째는 밀서를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묻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사사로운 서신이라 여겨 그냥 두었습니다. 그 밀서는 지금 어디 있느냐? 잃어버렸습니다. 현감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밀서가 사라진 것과 장난이 사라진 것, 두 가지가 같은 날 밤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현감은 가문의 재산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3대 때 내려온 토지 문서, 재산 목록, 그리고 가문의 계약서들 하나씩 확인하던 중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장남이 사라지기 사흘 전 가문의 주요 토지 문서 일부가 수정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장남의 이름이 있던 자리에 다른 이름이 더 씌어져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둘째였습니다. 장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남이 사라지거나 죽는다면 이 문서는 효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장남이 사라질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현감은 가문의 안채를 다시 수색했습니다. 장남의 방을 구석구석 뒤지던 포졸 하나가 작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방바닥 귀퉁이 장판 아래에 접혀서 숨겨진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장남의 필체였습니다. 날짜는 사라지기 나흘 전이었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내 목숨이 위태롭다. 동생을 믿지 마라.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없애려 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장남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위험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위험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오고 있다는 것을. 그렇다면 그 마지막 미소는 무엇이었을까요?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경고였을까요? 둘째를 다시 불러 종이를 보여줬습니다. 둘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정신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형이 저를 오해한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감이 토지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냐?
둘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형이 먼저였습니다. 둘째의 진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장남이 먼저 둘째를 제거하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문의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둘째를 고을 밖으로 내쫓으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살아남으려 한 것뿐입니다. 현감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두 형제가 서로를 없애려 했다면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핵심 질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장남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살아있는가? 아니면 이미 죽은 것인가? 수색 범위를 넓혔습니다. 고을 외곽의 산길, 하천 주변 폐가들을 차례로 뒤졌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포조 하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고을에서 2시간 거리 외딴 산속 낡은 토굴 안에서 장남이 발견됐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굶은 듯 몸이 쇠약해져 있었고 손과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를 납치해서 가둔 것이었습니다. 장남이 회복된 후 진술을 했습니다. 사라진 날 밤 그는 밀서를 보낸 직후 누군가에게 습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얼굴을 가린 자들이 갑자기 덮쳐 그를 끌고 갔다고 했습니다. 현감이 물었습니다. 그 자들의 정체를 아느냐? 장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은 가렸지만 한 명의 목소리를 알아들었습니다. 누구였느냐? 장남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저자였습니다. 둘째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토굴 인근에서 둘째 하인이 목격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둘째의 방에서 장남을 묶었던 것과 동일한 재질의 노끈이 발견됐습니다. 결국 둘째는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형제간의 재산 다툼이 납치 미수 사건을 번진 것이었습니다. 가문은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3대째 이어온 토지와 재산은 관에 압류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 그 밀서에는 대체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장남이 직접 밝혔습니다. 밀서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동생아, 이제 그만하자.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신 것은 이런 모습은 아니었다. 화해를 청하는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는 끝내 읽히지 못했습니다. 둘째는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밀서를 불태웠다고 나중에 자백했습니다. 읽었다면 달라졌을까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한 가문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7번째 파일을 열겠습니다. 다크 아카이브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